문재인 대통령의 출근길이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강병규 기자, 오늘 출근길엔 200명의 시민이 몰렸다고요? 네, 취임 사흘째입니다. 출근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제 사진이고 오늘 사진입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왔는지 구분은 되지 않으시겠지만 어제에 비해서 무려 10배가량의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수만 해도 200여 명이었는데요. 이 좁은 골목인 걸 가만히 있을 때 발 디딜 틈이 없었다고 합니다. 저 지금 사진 뒤편을 보면 줄줄이 셀카를 찍으러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을 엄청 길게 쓴 게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시면요. 오늘 걸 보시면 뒤에 팻말이 좀 보입니다. 지지자들이 팻말을 들고 연신 응원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에게 마음대로 알아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혹은 쉬엄쉬엄 해라라며 그런 응원을 보내는 그런 지지자들도 있었습니다. 네, 이현수 기자. 네. 보기는 좋은데 저 경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네, 오늘 사실상 홍은동 자택이 명소가 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인파가 많이 몰려서요. 화면에도 보였지만 이렇게 경찰이 저지선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모습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첫 외부 일정을 인천공항공사에서 가졌는데 이렇게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통로로 들어오면서 정말 시민들이 스스럼 없이 대통령의 손을 잡고 함께 셀카를 찍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옆에 주영훈 경호실장이 좀 상당히 당황하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사실 이런 경호 부분은 이런 열린 경호고 낮은 경호도 물론 좋지만 이렇게 경호 자체의 그런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또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행인 건 다 내일 대통령이 다시 관저로 입주를 할 걸로 보인다고 해서요. 아마 내일 오전 출근이 홍은동 자택에서 출근하는 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취임 사흘째인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교과서, 역사교육의 정상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지시했는데요.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취임 3일째인 12일 국정교과서 정상화 제37주년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업무 지시에 서명하셨습니다. 국정역사교과서는 구시대적인 획일적 역사교육과 국민을 분열시키는 편가르기 교육의 장으로 교육의 상징으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더 이상 역사교육의 정치적 논리에 의해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예, 최석호 기자. 역사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국정교과서를 폐지한다. 그리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이제 재창한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한마디로 10년간의 보수 정권 지우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박근혜 지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이제 살펴보자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하지 않았던 때가 언제입니까? MB 정부가 들어섰던 2008년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재창이 아닌 합창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부터 이어온 보수 정권의 어떤 그러한 색깔들을 지우겠다. 이러한 뜻이고요. 특히나 국정 역사 교과서를 추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폐지를 확실히 함으로써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확실한 거리두기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사교과서와 관련해서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되는 것이고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생각하면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 신설된 반부패 비서관에 박형철 전 부장검사를 임명했습니다. 이현수 기자, 네. 박형철 전 부장검사 누굽니까? 네, 박형철 전 부장검사는 사실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랑 더 연관이 있습니다. 환상의 콤비로 불렸었고 또 실제로 2012년이었죠. 대선 직전에 불거졌던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윤석열 검사가 국회 국정조사에 나와서 외압이 있었다라고 폭로를 하면서 사실상 보복성 인사로 박근혜 정부 내내 좌천되는 인사만 있었는데요. 사실상 이번에 반부패 비서관 발탁된 박형철 비서관 또한
당시에 공항부서에서 사실상 선두주자로 매우 잘 나가는 검사였는데 계속 좌천되는 인사로 인해서 그 검사직을 그만두고 변호사로 활동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이번에 사실 반부패 비서관 같은 경우는 조국 민정수석을 임명한 데 이어서 적폐청산과 반부패 비리를 잡겠다라는 그 검찰개혁 취지를 함께 수행할 비서관이어서요. 누가 될지 관심이 모아졌는데 이런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외압에 꿋꿋이 견딘 이런 비서관을 발탁함으로써 온라인상에서도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반부패 비서관 그러면 명칭이 좀 생소하기도 한데 그렇죠. 처음 만들어진 겁니다. 민정수석 산하에서 근무를 하게 된 네,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 반부패라고 하면은 부정부패 사건들을 주로 네, 그렇죠. 감독하게 되는 건가요? 부정부패 사건도 그렇고 아마 뭐 조국 민정수석과 함께 호흡을 맞춰서 검찰개혁 작업도 함께 할 것 같습니다. 뭐 조국 민정수석이 여러 가지 과거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다라고 한 과거 적폐로 지목한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도 아마 함께 할 것 같습니다.